(1853년) 미국 함대 쿠로훈해가 우라가항의 모습을 드러내자 막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페리 제독은 당장 통상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미국의 고래잡이 배나 증기선에 석탄과 식량도 대줄 것을 요구합니다. 겁에 질린 막부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휴군이 현재 와병 중이라고 둘러대고 당장은 결정할 수 없다며 내년에 답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러자 페리도 내년에 다시 오겠다며 일단은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벌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막부는 당시 대형 선박을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방의 영주인 다이묘들이 대형 선박을 제조해서 세력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선박의 제조 그 자체를 금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당시 막부의 최고 행정가였던 아베 마사히로가 결단을 내립니다. 먼저 대형 선박 금지령을 해제한 뒤 네덜란드에 군함용 증기선을 주문합니다. 일단은 사오자는 것이었지요. 또한 증기선을 실제로 운항하고 함포를 쏠 수 있는 군인들도 필요했습니다. 막부가 내린 또 하나의 결정 가운데 하나는 해군을 직접 훈련시킬 수 있는 해군 훈련소, 전습소를 건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곳의 해군 전습소를 건립을 했는데요. 하나가 바로 나가사키 대지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대지마 옆에 해군 전습소를 1855년도에 건립을 했고, 그리고 1864년도에도 바로 이곳 고베에 해군 전습소를 건립을 했습니다. 특히 이 고베는 지금도 이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카모토 료마와 카츠카이슈. 사카모토 료마야 사초 동맹을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사카모토 료마는 다음에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인물은 카츠카이슈입니다. 카츠카이슈도 메이지 유신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물론 막부 소속이었습니다만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역할을 합니다. 네덜란드 신학문 난학을 공부했던 카츠카이슈는 해군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의견서를 올렸고 막부는 그를 채용합니다. 나가사키에서 항해술을 공부하던 카이슈는 1859년 막부 사절단 최초로 갈린마루라는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갑니다. 이 배에는 고래잡이에 나섰다 풍랑을 만나 우여곡절 끝에 미국을 다녀왔던 존 만지로와 일본 만엔권의 얼굴이 그려지는 제국주의의 앞잡이 후쿠자와 유키치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카츠카이슈는 막부의 관리였지만 개국과 해군의 중요성을 믿는 개화된 관료였습니다. 그런 그를 암살하러 갔다가 결국 설득당하고 문명 개화의 중요성을 알게 된 인물이 사카모토 료마였습니다. 카이슈가 지구본을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 작은 일본이 서양 세계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바다를 통한 세계화가 답이라고 역설했다고 하는군요. 카츠카이슈는 막부를 설득해 고베에 해군 조련소를 만든 일을 성사시킵니다. 이때 그를 도와 각종 설립 자금을 모으는 일을 성사시킨 인물도 사카모토 료마였습니다. 카이슈는 메이지 유신의 결정적 계기가 된 고신전쟁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에도, 지금의 도쿄가 메이지 신정부군에 의해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였을 때 사이고 다카모리와의 협상을 통해 전쟁을 막아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베 해군 전습소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편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